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그의 성과가 아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은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일상에서 보이는 변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제품, 숫자보다 먼저 감지되는 성장의 기운. 이 접근은 현물 장기 투자에서는 아주 강력하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그대로 옮기는 순간 구조 충돌이 발생한다. 피터 린치 전략의 핵심은 단순하다.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이에 가능한 성장 스토리를 확인한 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성장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변동성은 노이즈로 취급된다. 이 구조에서는 초기 판단이 조금 거칠어도 시간이 보정해준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틀릴 수 있는 시간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자와의 첫 번째 분기점이 생긴다. 레버리지에서 시간은 보정이 아니라 증폭이다. 변동성은 누적되고 설명 비용은 늘어나며 초기 가설은 점점 무거워진다. 피터 린치식 관찰은 나중에 맞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용하지만 레버리지는 지금 반응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비용으로 만든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피터 린치의 가장 큰 무기였던 기다림을 그대로 쓸 수 없다. 피터 린치의 세계관에서는 좋은 기업이면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좋은 기업이라도 좋은 포지션이 아닐 수 있다. 타이밍이 틀리면, 시장 국면이 맞지 않으면, 유동성의 계절이 다르면, 기업의 질과 상관없이 포지션은 빠르게 흔들린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기업의 우수성보다 가격이 반응하는 속도를 먼저 본다. 이 지점에서 피터 린치의 접근과 결정적인 간극이 생긴다. 피터 린치는 관찰을 깊게 가져간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관찰을 짧게 검증한다.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바로 반응하는가?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빨리 접을 수 있는가?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장 반응과의 시차다. 이 시차를 길게 허용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라 신념이 된다.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 훌륭함의 상당 부분은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전제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그의 기법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거리를 둬야 하는가다. 피터 린치의 투자에서 스토리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이 왜 성장하는지, 이 성장이 왜 지속될 수 있는지,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지, 이 서사는 시간을 동반할 때 강력해진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의 스토리 중심 사고를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그 서사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바뀐다. 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다. 아직 숫자에 안 찍혔을 뿐이고, 시장이 아직 이해를 못한 것 뿐이고,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 이 설명들은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맞더라도 늦을 수 있다는 점이다. 레버리지에서 스토리는 손실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고, 설명은 곧 버티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피터 린치의 서사는 완성형을 전제로 한다. 지금은 작지만 결국은 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따라올 것이라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중간의 흔들림이 결정적인 리스크가 아니다. 오히려 스토리를 끝까지 밀어갈 수 있는 집요함이 장점이 된다. 레버리지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서사가 가장 많은 비용을 만든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성장, 아직 증명되지 않은 시장, 아직 오지 않은 실적. 이 아직이라는 단어들이 시간과 결합되는 순간 포지션은 점점 무거워진다. 레버리지는 미래를 담보로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가 늦어질수록 현재의 부담은 커진다. 피터 린치식 투자에서 시장은 결국 이야기를 따라온다. 하지만 레버리지 시장에서 시장은 기다리지 않는다. 반응이 없으면 관심을 거두고 다른 테마로 이동하며
설명보다 속도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서사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스토리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가 맞는가가 아니라 이야기에 시장이 반응하는가, 반응이 있다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서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레버리지 포지션으로는 부적합하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손실 자체가 아니다. 설명이 늘어나는 순간이다. 왜 아직 안 가는지, 왜 이번엔 다른지,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지. 피터 린치식 투자에서는 이 설명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미 구조가 어긋났다는 신호다. 피터 린치의 스토리는 시간과 함께할 때 자산이 된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스토리가 버틸 이유가 되는 순간 이미 비용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야기를 믿기보다 이야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먼저 봐야 한다. 피터 린치의 투자에서 성장은 과정이다. 매출이 늘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시장 점유율이 쌓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체급이 커진다. 이 성장의 곡선은 완만하지만 누적된다. 그래서 그는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성장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성장은 과정이 아니다. 사건이다. 실적 발표라는 사건, 가이던스 변경이라는 사건, 수주 공시라는 사건, 시장 기대치와의 충돌이라는 사건. 이 사건이 가격으로 즉각 발현되지 않으면 성장은 레버리지 자산이 되지 못한다. 피터 린치가 보던 성장의 본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이지만 레버리지가 요구하는 건 지금 가격이 반응했는가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둘을 혼동한다. 성장 주면 레버리지에 유리할 것 같고 변동성이 있으면 기회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성장주는 미래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작은 실망에도 가격이 과하게 반응한다. 피터 린치에게 이건 추가 매수 기회였지만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포지션 붕괴의 트리거가 된다. 피터 린치는 성장률을 본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성장을 해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본다. 왜 이번 분기는 이렇게 나왔는지, 다음 분기는 왜 더 좋아질지, 이 일시적 둔화가 왜 문제 없는지. 이 설명이 길어질수록 레버리지 포지션은 불리해진다. 성장률이 높아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성장이라면 그건 레버리지에 맞지 않는다. 피터 린치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맞으면 결국 시장이 따라온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숫자가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포지션은 실패다. 실적은 좋았지만 이미 기대가 과했거나 성장은 지속되지만 시장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숫자는 맞았지만 유동성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레버리지에서는 성장의 질보다 성장이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 피터 린치는 성장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했다. 이 조기 발견은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엄청난 무기가 된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조기 발견이 조기 고통으로 바뀌기 쉽다. 아직 시장이 관심 없고, 아직 거래가 얇고, 아직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기회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내심을 갉아먹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진다. 성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 성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성장 이벤트가 가격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성장이라면 그건 현물 투자에는 적합할 수 있어도 레버리지에는 맞지 않는다. 피터 린치의 성장 투자는 시간을 전제로 한 과정의 누적이다. 레버리지에서의 성장은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사건의 압축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성장 자체보다 성장이 발현되는 속도와 해석 비용을 먼저 봐야 한다. 피터 린치를 상징하는 개념 중 하나는 PEG다. PER이 높아 보여도
성장률이 더 빠르면 비싸지 않다는 판단. 이 논리는 현물 장기 투자에서는 아주 강력한 안심장치로 작동한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숫자가 오히려 위험한 착시를 만든다. PEG의 전제는 명확하다. 성장은 이어질 것이고, 그 성장은 분기별로 완만하게 실현될 것이며, 시장은 결국 그 성장을 가격에 반영한다. 즉, 시간이 숫자를 보정해준다는 구조다. 피터 린치는 이 시간을 감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이지만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됐다. 레버리지에서는 숫자가 시간을 보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시간이 지나도 숫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숫자가 좋아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포지션의 비용이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 정도면 싸다라는 판단은 거의 항상 늦게 작동한다. 피터 린치식 밸류에이션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 성장률이면 이 PER은 과하지 않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문장이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다. 레버리지는 이론을 담보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가격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만 허용하는 구조다. 이론적으로 싼 가격은 현물에겐 기회지만 레버리지에겐 대기 비용일 뿐이다.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의 일관성이다. 같은 숫자에 계속 같은 반응이 나오는가, 아니면 반응이 점점 무뎌지는가. 이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아무리 PEG가 예뻐도 레버리지 포지션은 불리해진다. 여기서 결론은 명확하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의 밸류에이션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위치가 바뀐다. 결정의 근거가 아니라 판단을 검증하는 참고 자료다. 숫자가 좋아도 가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레버리지에서는 아직 쓸모가 없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숫자가 나를 안심시킬 때,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여서, 성장률이 충분해 보여서, 논리가 탄탄해 보여서, 이 안심은 포지션을 길게 만들고 길어진 포지션은 레버리지에서 항상 불리하다. 피터 린치의 밸류에이션은 시간을 전제로 한 안심 장치다. 레버리지에서는 그 장치가 착시 장치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싸 보이느냐 보다 지금 시장이 이 숫자를 밀어주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피터 린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문장은 이것이다. 좋은 기업은 오래 들고 가야 한다. 이 문장은 틀리지 않다. 다만 전제가 있다. 시간이 내 편일 때만 그렇다. 피터 린치에게 시간은 가치를 키우는 동력이었지만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시간은 대부분 비용이다. 피터 린치의 세계에서 보유 기간은 단순히 오래가 아니다. 성장이 누적되고 기업의 체급이 커지고 시장 인식이 바뀌는 시간. 이 시간은 복리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그는 중간의 하락과 정체를 실패로 보지 않았다.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레버리지에서는 보유 기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다. 변동성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은 이벤트에 노출되고 설명이 필요한 구간에 오래 머문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지션은 더 많은 변수에 노출되고 그 변수들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이 아니라 이 문장이다.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은 피터 린치식 투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보유 기간은 이미 전략이 아니라 망설임이 된다. 망설임은 시간을 늘리고 시간은 비용을 키운다. 피터 린치에게 오래 들고 간다는 건 목표에 가깝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오래 들고 간다는 건 피해야 할 상태다. 레버리지의 목표는 단순하다. 반응이 빠를 때만 보유하고, 반응이 느려지면 줄이고, 반응이 멈추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보유 기간은 결과이지 의도가 아니다. 레버리지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대부분 이런 변화가 생긴다. 처음에 명확한 이유가 흐려지고, 새로운 설명이 추가되고, 기준이 점점 느슨해진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레버리지는 짧은 판단을 전제로 설계된 도구다. 긴 판단을 요구하는 순간 도구와 사람이 충돌한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에게서 완전히 버려야 할 건 없다. 다만 위치가 바뀐다. 인내는 포지션 유지의 근거가 아니라 포지션을 선택하기 전 공부의 태도로 남아야 한다. 들어간 뒤의 인내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의 인내다. 피터 린치의 보유 기간은 가치를 키우는 시간이다. 레버리지에서의 보유 기간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들고 있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는 실패를 대하는 독특한 관점이 있다. 몇 개는 틀려도 괜찮고, 일부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중요한 건 크게 맞는 몇 개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 이 구조에서는 실패가 시스템을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필연적인 비용에 가깝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실패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 투자에서의 실패는 개별 포지션에 머문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의 실패는 다른 포지션으로 전이된다. 손실이 심리를 흔들고, 심리가 다음 판단을 왜곡하고, 왜곡된 판단이 다시 손실을 만든다. 이 구조에서는 실패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실패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 피터 린치가 실패를 허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배율이 없고, 마진 압박이 없고, 강제 종료가 없으며, 시간 선택권이 투자자에게 있다. 이 전제 위에서는 실패가 곧바로 존재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다. 레버리지에는 이 전제가 없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여기다. 손절을 내 판단이 틀렸다는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프레임은 피터 린치식 사고에서는 자연스럽다. 틀려도 다시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인식이 손절을 늦춘다. 손절은 자기평가가 아니라 구조 유지 행위다. 레버리지에서 손절의 의미는 단순하다. 계좌를 리셋하고 감정을 초기화하며 다음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다음 선택권을 확보하는 행위다. 피터 린치의 실패관을 그대로 들고 온 투자자일수록 이 리셋을 늦춘다. 피터 린치식 투자에서는 예외가 종종 허용된다. 장기 비전이 더 중요하고 단기 숫자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이번만 예외는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다. 손절 기준이 흐려지고 다음 포지션도 느슨해지며 결국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레버리지에서는 예외가 곧 규칙 폐기다. 피터 린치는 실패를 줄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성공의 크기를 키웠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 실패는 피할 수 없고 대신 실패의 비용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손절은 정확할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다. 피터 린치에게 실패는 투자의 일부다. 레버리지에서 실패는 시스템 리스크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가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게 차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에서 분산은 핵심 도구다. 많은 종목을 보고 여러 아이디어를 동시에 보유하고 그중 일부만 크게 맞아도 전체 성과를 만든다. 이 구조에서는 분산이 리스크를 낮춘다. 개별 실패는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피터 린치식 분산의 본질은 확률 분산이다. 어떤 종목은 빨리 크고 어떤 종목은 늦게 크며 어떤 종목은 실패한다. 이 다양성이 시간을 거치며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그는 많은 종목을 동시에 가져가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 레버리지에서는 분산이 오히려 리스크를 중첩시킨다. 변동성 노출이 늘어나고 이벤트 리스크가 겹치며 관리해야 할 판단이 급증한다. 겉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시장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 상태에서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포지션까지 심리적으로 전이된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의 선명도다.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 어떤 신호에서 줄일지, 어떤 조건에서 나올지, 분산이 과해지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호해진다. 피터 린치에게는 자연스러운 다종목 관리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판단 혼선이 된다. 피터 린치의 분산은 개별 손실을 완화한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대응 속도다. 포지션이 많을수록 반응은 느려지고 느려진 반응은 손절을 늦춘다. 레버리지에서는 작은 손실을 나누는 것보다 빠른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분산이 아니라 선별적 집중이다.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밀어주는 소수의 구조만 잡는다. 대신 관리 기준은 훨씬 엄격해진다. 이건 베팅이 아니다. 관리 비용을 통제하는 선택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의 분산 전략에서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다. 관심의 분산이다. 많은 종목을 관찰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축적하되 실제 포지션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져간다. 이 구분이 없으면 분산은 곧 리스크 확장으로 바뀐다. 피터 린치의 분산은 시간과 함께 작동하는 안전망이다. 레버리지에서 분산은 관리 복잡도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들고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터 린치의 강점 중 하나는 정보를 읽는 방식이다. 매장을 보고 제품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숫자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다. 이 정보들은 시간과 결합될 때 아주 강력한 선행 신호가 된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정보들이 그대로 자산이 되지 않는다. 피터 린치가 다룬 정보는 하나하나가 결정 신호가 아니다. 여러 관찰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검증되고 결국 하나의 큰 확신으로 수렴된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은 오히려 안정된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정보는 축적되기보다 즉시 판단을 요구한다. 이 뉴스에 반응해야 하나? 이 소문은 포지션에 영향을 주나? 이 데이터는 지금 써야 하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 빈도는 늘어나고 판단 빈도가 늘어날수록 오류 확률도 커진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는 정보 과잉이 가장 흔한 리스크다. 피터 린치의 현장 정보는 성장의 조짐을 포착하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정보가 시간 오차를 동반한다. 제품은 좋아졌지만 가격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고 수요는 늘었지만 시장 기대는 이미 앞서 있고 현장은 뜨거운데 자금은 다른 테마로 이동 중일 수 있다. 이 오차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기회를 키우지 않는다. 비용만 키운다. 피터 린치에게 정보의 핵심은 정확성이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정보의 핵심은 타이밍 적합성이다. 이 정보가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나중에나 의미를 갖는가? 나중에 맞을 정보는 레버리지에선 아직 쓸모가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보를 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줄이는 사람이 된다. 자주 보는 정보는 제한하고 결정에 쓰는 정보는 더 제한하며 포지션 관리에는 소수의 신호만 허용한다. 이 감량이 없으면 정보는 판단을 돕지 않는다. 판단을 흐린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에게서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다. 호기심이다. 세상을 관찰하는 태도, 변화의 조짐에 민감한 감각, 숫자 뒤에 있는 현실을 보려는 시선. 다만 이 호기심은 포지션을 여는 신호가 아니라 포지션을 고르는 단계에서만 쓰여야 한다. 피터 린치의 정보는 시간과 함께 가치가 쌓인다.
레버리지에서 정보는 타이밍을 맞출 때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쓸 정보와 나중에 쓸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터 린치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투자자였다. 왜 이 기업이 좋은지, 왜 시장이 아직 오해하고 있는지, 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지. 그의 확신은 사람을 설득하고 팀을 움직이고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이 자신감은 현물 장기 투자에서는 필수 조건에 가깝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이 자신감이 그대로 힘이 되지 않는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확신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포지션을 오래 끌게 만들고 손절을 늦추게 만들며 반대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다. 확신은 판단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판단을 고정시킨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는 확신을 키울수록 유연성은 줄어든다. 피터 린치의 확신은 시간을 전제로 한다. 지금은 틀려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이 확신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으로 바뀐다. 확신이 강할수록 포지션은 길어지고 포지션이 길어질수록 설명은 늘어나며 설명이 늘어날수록 구조는 약해진다. 이 과정은 대부분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가져야 할 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확신이 아니다. 조건부 확신, 언제든 철회 가능한 확신, 숫자와 반응 앞에서 바로 접을 수 있는 확신. 즉, 속으로는 확신하되 겉으로는 항상 의심하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확신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변한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확신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설득하지 않고 시장이 아니라 가격 반응만 본다. 말이 많아질수록 판단은 늦어진다. 피터 린치식 서술은 현물 투자에선 장점이지만 레버리지에서는 판단 지연의 원인이 된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에게서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다. 공부에 대한 확신이다. 기업을 이해하려는 태도, 숫자와 현실을 연결하려는 노력,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적 성실함. 다만 이 확신은 포지션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는다. 포지션을 고르는 데서만 쓰인다. 피터 린치의 확신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레버리지에서의 확신은 판단을 고정시키는 위험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언제든 접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야 한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를 공부하면 그의 방식을 일부라도 가져와야 할 것 같다는 착각이다. 사실은 반대다. 제대로 이해할수록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더 분명해진다. 피터 린치는 같은 시장을 느리게 산다. 시간이 아군이고 기다림이 전략이며 흔들림은 과정이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같은 시장을 빠르게 산다. 시간이 비용이고 반응이 전략이며 흔들림은 리스크다. 이건 실력의 우열이 아니라 게임 규칙의 차이다. 피터 린치의 투자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소비자, 기업가, 현장의 변화. 그는 사람의 행동이 숫자로 변하는 과정을 믿었다. 레버리지는 다르다. 구조, 유동성, 반응 속도, 국면. 사람보다 구조가 먼저 가격을 움직이는 구간을 다룬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피터 린치의 세계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한다. 지금은 틀려 보여도 나중에 맞아질 수 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문장이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고 맞기 전에 구조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맞고 있는가만 묻는다. 그럼에도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에게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게 있다. 기업을 이해하려는 태도, 숫자와 현실을 연결하려는 시선, 유행보다 실체를 보려는 습관.
다만 이건 포지션을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포지션을 고르는 기준으로만 남아야 한다. 반대로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도 명확하다. 오래 들고 가도 된다는 생각, 설명이 늘어나는 포지션, 스토리로 버티는 태도, 확신을 키우는 언어. 이걸 들고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투자는 신념이 되고 신념은 리스크가 된다. 피터 린치는 존경해야 할 투자자다. 하지만 존경은 그의 길을 그대로 걷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현물 장기 투자자의 정점이고 레버리지는 다른 산맥이다. 다른 산을 오르는데 같은 등산로를 쓰면 반드시 길을 잃는다. 나는 피터 린치를 존경하지만 그의 시간 위에 서 있지 않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위험한 모방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 피터 린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의 교과서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이 써야 하는 도구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피터 린치를 따라가선 안 된다. 그를 기준점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자가 피터 린치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다.